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강식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오늘 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1일 노동이사제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입법화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제 노동이사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수준에서 지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모델로 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 2017년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초까지 10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노동이사의 제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이사 로 이렇게 그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근로자이사, 노동이사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5개 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노동이사 수는 100명입니다. 현재 도입한 기관은 64개 기관, 노동이사는 81명. 노동이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50명 이상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수는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1명,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인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출범 후 바로 100대 국정과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채택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4건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이사제 도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었는데, 금년 우리 대선 전국에 있어서 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을 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국노총 방문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을 했고, 더 나아가서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대선 전국에 따라서 어떤 노동계를 의식한 그러한 어떤 발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서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법률안 입법 처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기업 36개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96개 기관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상이 되어서 이 기관에 금년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법화된 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주요 내용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비상임 이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대상 공기업 36개 전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요. 또 준정부기관 96개 중에서 86개 기관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상장 공기업에 있어서 정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비상임 이사, 노동이사도 비상임 이사가 되는데 비상임 이사 선출을 주총에서 하는 상장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상장 공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있어서는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도입의 어떤 필요성 또 어떤 이 도입의 어떤 근거, 도입의 이유와 관련한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비판과 반대 의견들도 존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도입에 대한 어떤 주장과 비판이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선 정국과 맞물려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그 입법화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그 논의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도입의 이유 내지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어떤 주장, 도입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사급 민주주의의 직장 내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민주주의, 또 직장민주주의, 또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이사제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민주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 직장인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민주주의, 일터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서 노동이사제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1인 1표고 다수결 원칙이니까 기업 내에서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1주 1표 원칙이 아니라 1인 1표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 내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 메커니즘이나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을 기업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장 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또 기업의 재산권은 신체, 생명,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기업의 자유는 시장 진입의 자유, 또 기업 조직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 기업 재산권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이사제는 우리 헌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주주의 재산권, 또 기업의 재산권, 기업의 경영 활동의 자유, 또 기업 조직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한다는 충분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 민주주의와 직장 민주주의와 어떤 개인의 재산권, 또 기업 경영의 자유, 경영권과의 어떤 충돌,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독일에 있어서 이 노동이사제, 내지 어떤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노동이사제 도입의 어떤 내용, 도입의 어떤 이유, 도입의 주장, 두 번째를 든다면 우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기업에 있어서는 그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에서 주주뿐 아니라 고객, 근로자, 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이사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 중에서 특히 노동자, 근로자가 중요하니까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 한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다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어떤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 다원성, 이해관계 다원성과 더불어 이해관계 우선성 또 한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있어서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때 과연 어느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예.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고요. 근데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가운데서 노동자들의 이해는 대변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소비자, 협력업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정부 등의 중요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대변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어서 노동이사제는 종업원의 어떤 과잉 대표, 이해관계자 가운데서 어떤 과잉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사회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각 집단의 이익을 챙기거나 이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이유 내지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들 수 있는 게 노동자 이익 또는 공익, 이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원래 주주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표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노동자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주주 이익이 공공기관에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공익의 희생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은 노동자 이익과 주주의 이익,
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어떤 이 갈등의 관계가 상충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노동자 이익과 상충 관계가 만약에 발생한다는 경우는 주주이익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입의 이유, 주장과 그 비판은 지배구조 개선이냐, 주인 대리인 문제냐,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 기업의 지배구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와 더불어 주인 대리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서로 다를 때, 또 주인이 대리인의 실제 그 행동을 감시, 감독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이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대리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인인 국민과 그리고 위임자인 정부 그리고 대리인인 공기업 이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쉽고요. 따라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어떤 성과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결국 노조 이기주의의 어떤 만연을 조장할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명성 내지 독립성과 효율성 내지 성과와의 관계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어떤 이유 내지 근거로서 흔히 드는 것이 이제 경영의 투명성, 기관의 독립성입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현재 어떤 그 여러모로 투명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사회 결정 여기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 독립성을 제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예. 조직의 어떤 성과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명성의 어떤 문제는 실제 이사회의 문제, 어떤 이사회의 효율성 내지 이사회의 어떤 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낙하산 인사, 또 자율성을 무시한 정부의 업무 지시 등 정부의 정책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이사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참 보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어떤 낙하산의 문제, 최근은 알박기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정부의 정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는 정부의 정책들,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들의 어떤 실험장으로서 공공기관이 이용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예를 들어서 탈원전, 또 소주성, 비정규직 어떤 제로화 등등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기관의 어떤 투명성이나 독립성은 노동이사제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과도한 어떤 업무 지시, 경영 개입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현재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우리 국민 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자산 2조 원 이상의 38개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이자도 못 갚는 이러한 공기업들이 무려 50%인 1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 독립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성과 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가 할 때 이게 회의적인 시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영 참여와 그 공공계획의 어떤 대립적인 가치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어떤 이유나 근거로서 경영 참여, 근로자, 노동자,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영 참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러한 것이 기업에서 어떤 노사관계 개선이나 경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공공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공기업에 있어서 어떤 방만 경영 내지 어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기업 영업이익이 70%가 격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인건비는 21%가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인력은 20%가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성과급도 성과급 잔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과급들이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뭐 정부 채무, 국가 채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가려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공기업 부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OECD 1위고요. 아주 그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23.5%인데 우리나라의 공기업 그 부채가 OECD 평균 12.8%에 비하면은 2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공공부문에 있어서 어떤 경영의 어떤 부실, 어떤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논의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공공계획에 대한 논의는 실종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계획에 대한 논의는 장에서 사라지게 될, 물 건너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경영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공공계획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동시에 우리가 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에 있어서 근거로서 공공성 제고를 많이 들고 있고 이에 대한 대립 가치로서는 감독기관의 효율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공공성 제고는 아주 뭐 절대적인으로 필요한 하나의 어떤 그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노동이사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노동이사제 도입의 어떤 그 이유, 필요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당연히 공익 추구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공익 추구를 위해서는 어떤 이사회 구성을 조금 그 현재랑 달리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서 공공성 제고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공성 제고는 어떤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감독기관, 예, 어떤 주무기관, 감독기관을 통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현재 사회이사제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회이사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이런 이사회 기능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 물론 공공기관 사회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이사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핵심 요소는 바로 감독기관,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이 얼마나 제대로 감독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 어떤 그 도입의 이유, 도입의 주장, 도입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가치가 노사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력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러한 그 기업에서 추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 내지 어떤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있어서 물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반적인 어떤 기업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노사협력보다 이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그 담합의 문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편으로는 노조 측으로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다라는 이러한 그 비판도 적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체 근로가 지금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고요. 또 직장 정규시의 해산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작년에 노조3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그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이 노사관계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어떤 그 노사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던 그 이 현상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그 노동조합은 그 이 어떤 힘의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노동이사제까지 시행이 되는 경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더 기울어진다는 이러한 그 비판도 적지 않은 현상입니다. 즉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노사협력의 강화 측면의 어떤 그런 장점보다 어떤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 에 대한 비판도 나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이사제 그 도입의 어떤 주장의 근거로서 내부 사정을 잘하는 이러한 그 노조 대표가 이사회를 참여하면은 실제로 의사 결정에서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그 노동이사제 어떤 장점에 대한 그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에 있어서 기관장 인사나 이사, 심지어 감사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기업 내 오래 종사한 근로자들보다 내부 사정을 더 모르는 이런 경우가 뭐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업원들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경제와 더 많이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은 더 어떤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담합의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 담합을 통한 사익 추구가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고착화될 가능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내용으로서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는 뭐 아주 중요한 오늘날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경영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고 목표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가운데서 S, Social과 G, Governance와 관련해서 노동이사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보다는 노동이사제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킨다. 아니면 뭐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있어서 노동시장은 이제 양극화된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양극화에서 한쪽 극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각각의 어떤 그 양극화의 어떤 그 포인트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공기업이 그 노동시장 양극화의 어떤 한 축에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러한 그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 그 격차, 노동시장의 어떤 그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서 중소기업 내지 어떤 그 고용 취약층 과의 어떤 격차, 임금 격차, 또 근로조건의 격차, 어떤 고용 안정성의 격차,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시켜서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를 고착하고 심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어떤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그 어떤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한 주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